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업계는 해충에 의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미국산 옥수수를 더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 9월 이 문제가 미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미국산 옥수수 수입이 진행되지 않으면 농가의 표 이탈을 경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본에 대한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 워싱턴 DC에서 새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본의 핵심 요구 상황이었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내용은 이번 협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도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 농부들, 목장주들, 재배 농민들의 위대한 승리이며 내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무역 적자 감소, 공정성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정을 해놓고 얻을 건 다 얻었다며 아베는 옥수수 수입에 대한 발언에 대해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 일본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이 여러 번 있어 원래 그런 인간이려니 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는 일본에게 뒤통수 맞은 게 처음이라 좀 화가 났는지 아베에게 꿀밤을 먹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에서 돌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생일은 지난달 21일이어서 이날 67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착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푸틴 생일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아베 신조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 생일을 착각할 수가 있을까요? 참모와 보좌관만 몇백 명이 있을 텐데 이거는 완전 트럼프가 아베에게 매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좋은 친구 아베 총리에게 생일 축하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는 오늘 39살이 된다고 아베 총리의 나이를 두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 농담도 어리게 보인다는 덕담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나이 먹고 철 좀 들어라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나의 인사를 총리에게 전해달라. 그는 대단한 신사이며 우리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도 했습니다. 아니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한다는 건 옥수수 산다 그랬다 그런 적 없다고 하니 트럼프가 매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또 한국에 친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척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으시죠? 아베가 또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관계 개선에는 여전히 한국 탓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묻는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전제한 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북한 문제 등에서 이란, 일미안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견해는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향을 거듭 밝혔습니다.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 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법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선원들의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북한 선적으로 보이는 다른 어선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태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외국 선박이 조업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본 어업 종사자의 안전 조업에 방해가 된다며 북한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철 제사인 추계 예배제가 오는 17일에서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의 장관급 강요들이 참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아키히로 관방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정권의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개인 차원의 참배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라며 정부로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요들이 사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당한 여러분에게 명복을 빌고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베 내각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지난 2010
2017년 4월 봄철 제사 충계 예대제 이후 중단됐지만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11일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터라 이번 추계 예대제 때 강요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기우라 고이치 문부과학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이번 개각에서 강요로 등용되기 직전인 올해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맞춰 야스코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개각에서 총무상으로 재등용된 다카이치 사나이는 2017년 4월 충계 예대제 때 아베 내각에서 총무상으로 활약하던 당시 현직 강요 신분으로 야스코니 신사를 참배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2차 내각 발족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 야스코니 신사를 참배해 주변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참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패전일과 춘추계 예대제에 맞춰 공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지오다구에 위치한 야스코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 년간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곳으로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긍정 미화하는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일본 우익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망언과 발칙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역시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강제징용 대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뤄진 것인데요. 이 와중에도 우리의 기업들은 무역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훌륭한 결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3분기 선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프리미엄 폰인 갤럭시 노트 10과 중가폰인 A 시리즈 등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의 판매가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3분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관심이 쏠렸지만 삼성전자는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62조 원과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올렸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2분기보다는 매출은 10.4%, 영업이익은 16.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갤럭시 노트 10 등 스마트폰과 애플,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용 소형 OLED 디스플레이의 판매가 늘어난 결과라며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지난 분기보다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삼성전자 매출 중 스마트폰과 함께 각각 약 40%씩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20%가 가전사업부입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약 80%를 담당해왔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사업부가 10%씩입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절반이 못 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3분기 반도체의 매출액은 일단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이유는 메모리 가격 때문입니다.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D램 가격이 지난해 9월 8.19달러였던 게 올해 9월에는 2.94달러 선으로 폭락해 있습니다. 그나마 낸드 플래시 가격은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입니다. 투자증권연구위원은 메모리 가격은 하락세지만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가격이 워낙 낮아 매출이 늘어난 것에 비해 영업이익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좋은 실적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주도한 효자로 꼽힙니다. 갤럭시 노트 10이 지난 9월 출시 후 북미나 유럽에서 선전했고 중가폰인 갤럭시 A 시리즈 역시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약 30% 증가한 2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점칩니다. 가전사업부는 QLED TV를 필두로 세탁기나 건조기 등의 판매가 늘어 전분기보다는 흑자가 줄었지만 비교적 선전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는 반도체와 함께 DS 사업부를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사업이 애플의 아이폰 11과 화웨이의 메이트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OLED 공급량이 늘어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린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될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부터 반등하는 듯하지만 4분기 실적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는 어느 정도 헤쳐나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스마트폰엔 긍정적, 반도체에는 부정적인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중 낸드는 안정적이지만 D램은 4분기에도 가격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가 안정권에 접어들 내년 1분기부터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전체 실적은 지난해보다 매출은 10조 원 줄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수준인 27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43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5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아베와 트럼프의 신경전부터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까지 집중 조명해드렸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가 미국에 옥수수 산다고 한 거 발뺌하고 있네요. 아니 얘는 뭐 입만 열면 말을 바꾸니까 뭐 상대를 하기가 싫어. 아니 과거사도 반성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망언들 쏟아내고 옥수수 사겠다고 하고 그런 적 없다고 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니들이 먼저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약속이 선행될 때 지켜지는 거고 그렇게 말을 바꾸면 누가 상대하겠니? 응? 아베야, 응? 뭘 봐? 말 좀 해봐. 누가 상대하겠냐고? 어? 할 말 없어? 그래 없으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보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페페TV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